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이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을 걱정하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고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수술도 걱정을 하시지만 재파열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줄 재파열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스미스 네퓨라고 하는 외국 회사에서 개발한 이 제품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 시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술 후 재파열을 낮춰줄 수 있는 생체 유도 콜라겐 임플란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생체 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생체의 반응, 회복의 과정 이런 것들을 유도해 줌으로써 그 과정을 조금 더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열된 힘줄이 힘줄 봉합 파열 부위에 잘 붙기 위해서는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힘줄을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봉합 부위에 잘 모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세포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집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 임플란트는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임플란트라고 하는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콜라겐은 회전근개 힘줄의 주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임플란트를 힘줄 파열 부위에 덧대어 줌으로써 힘줄 파열 부위를 두 겹으로 보강해 줌과 동시에 세포들이 이 집 안에 잘 모여서 자랄 수 있게끔 생체 반응을 유도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면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가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덧대어짐으로써 파열 부위를 보강해주고 동시에 힘줄 재생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좋은 기술이죠. 그럼 임플란트가 얼마나 보강을 해주고 또 얼마나 회복을 촉진시켜주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힘줄 재파열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힘줄 파열 수술을 하고 나면 얼마나 재파열이 발생을 할까요?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대략 30%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힘줄의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로 보고되지만 힘줄의 파열 크기가 커진 뇌파열, 광범위 파열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50%까지도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0%는 꽤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재파열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항상 저희가 이제 어깨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재파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의 나이나 내과적인 질환, 힘줄의 상태, 흡연의 여부,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여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자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흡연이나 수술 후 보조기 착용 여부 등이 되겠네요. 흡연은 수술하고 나서 재파열률을 높일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 후 수개월간은 금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재파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보조기를 잘 착용하시는 것이 재파열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내과적인 질환, 힘줄의 상태 이런 것 등은 환자분들께서 직접 바꾸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내과적 질환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바꿀 수 없는 요인 같지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분은 혈압 관리, 당뇨 환자분은 혈당 관리, 고지혈증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관리, 갑상선 기능 질환 같은 걸 앓고 계시는 분은 갑상선 약을 잘 복용하시는 것, 그 밖에 내과적인 진료를 잘 챙겨보시고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셔서 내과적인 질환을 일정 범위 안으로 잘 유지하시는 것이 재파열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힘줄의 상태, 파열된 힘줄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지 이 상태에 대한 내용은 힘줄 재파열과 상당히 밀접하고 중요한 연관을 갖지만 실제 우리가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힘줄 상태가 튼튼하고 두껍고 건강하다면 힘줄을 다시 원래 위치에 고정해서 꿰매었을 때 재파열될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로 힘줄 상태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고 닳아져 있고 낡아져 있다면
힘줄을 다시 원래 뼈에 봉합해서 고정했을 때 힘줄이 버티지 못하고 재파열될 우려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힘줄이 파열되는 것은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보다는 나이에 따른 노화, 퇴행 변화로 이루어진 파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줄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죠. 실제 알스로스코피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을 때 리제네텐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의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한 중요한 내용의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은 그림과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리제네텐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에 콜라겐 임플란트를 덧대어주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주었습니다. 모직도를 보시면 파열된 힘줄을 뼈에 다시 고정해서 실로 꿰매어 붙여주는데요. 콜라겐 임플란트를 바로 이 봉합 부위에 덧대어서 추가 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힘줄의 재파열은 주로 이 봉합 부위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위를 보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 뒤 MRI를 검사해서 힘줄의 재파열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리제네텐을 사용한 군에서 재파열률이 훨씬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리제네텐을 사용한 군에서는 재파열률이 8.3%에 불과했던 데 비해서 리제네텐을 사용하지 않은 군은 25.8%로 약 3배가량 재파열률이 더 높았습니다. 리제네텐을 사용했더니 재파열률이 3분의 1이나 줄어든 거죠. 재파열과 함께 힘줄의 두꺼워진 상태, 두께까지도 우리가 MRI를 통해서 결과를 측정을 해보았는데 파열이 봉합된 부위, 그리고 봉합된 부위로부터 각각 10mm, 20mm 내측으로 떨어진 리제네텐을 사용한 군에서 두께가 더 두껍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콜라겐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복에 관여하는 중요한 세포인 섬유 모세포가 콜라겐 골격 안으로 잘 유도돼서 힘줄 재생 과정을 촉진시켜주고 콜라겐 임플란트 자체가 힘줄과 함께 힘줄 성분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힘줄 자체가 두 겹으로 두껍게 유지되는 효과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제네텐은 외국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전근개 파열 수술 환자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재파열률이 우려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수술을 하시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때 힘줄이나 뼈 상태가 약해져 있을 수 있어서 재파열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수술 분들의 경우에는 리제네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두 번째, 힘줄의 파열 크기가 큰 경우에는 힘줄 파열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 힘줄을 봉합했을 때 봉합 부위에 걸리는 힘이 크게 작용해서 이 힘으로 인해서 힘줄이 재파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리제네텐 사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줄이 약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똑같이 힘줄 파열이 있다 해도 힘줄 자체가 두꺼운 경우보다는 힘줄이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고 닳아져 있는 경우에는 힘줄 수술 후 재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리제네텐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재파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리제네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술 후 재파열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재파열률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재파열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이 리제네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원하셔서 주치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달려라 병원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